왜 수술실 신규는 항상 3개월을 못 버틸까? 개인 문제가 아니라 투입 구조의 문제다. 수술실에 배치된 신규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시점은 입사 후 3개월 전후다. 이 시기는 단순한 적응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나는 구간이다. 생각보다 힘들어서요. 제가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혼나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 수술실 신규가 버티지 못하면 흔히 이렇게 정리된다. 1. 요즘 신규들은 참을성이 없다. 2. 병동보다 수술실이 더 어렵다. 3. 결국 개인 역량 차이다. 그러나 현장을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개인 문제로 설명되지 않는 공통 패턴이 있다. 1. 성실했던 신규. 2. 성적이 좋았던 간호대 출신. 3. 병동에서는 문제 없던 인력. 이들이 수술실에 오면 유독 비슷한 시점에 동시에 흔들린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수술실 신규가 3개월을 못 버티는 진짜 이유. 1. 기준 없는 투입. 수술실 신규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건 빨리 파악해라는 말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답이 없다. 언제까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2단계에서 허용되는 실수는 무엇인가? 지금 이 신규의 속도는 정상인가, 느린가? 기준이 없으니 평가만 남는다. 2. 단계 없는 교육. 정상적인 교육 구조라면 다음이 분리되어야 한다. 1. 관찰 단계. 2. 보조 단계. 3. 단독 수행 단계.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한번 봤으니까 이제 해봐. 이 한 문장으로 신규는 1.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 책임은 동일하게 지고 3. 피드백은 결과 중심으로 받는다. 이 구조에서 실패는 필연이다. 3. 피드백은 있지만 방향이 없다. 신규들은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아직도 그걸 몰라? 왜 이렇게 느려? 생각 좀 해. 하지만 여기엔 빠져있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맞는지에 대한 기준. 피드백이 아니라 지적만 반복되는 환경에서 신규는 점점 질문을 멈춘다. 4. 안전보다 속도가 먼저 평가된다. 수술실은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이는 WHO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된다. 그러나 신규가 실제로 받는 평가는 다르다. 무균수를 잘 지켰는가 X. 준비를 정확히 했는가 X. 수술이 지연되지 않았는가 O. 이 불일치가 신규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3개월이다. 처음 1개월은 버티는 기간이다. 2개월 차부터는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3개월 차 신규는 결론을 내린다. 이 구조 안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떠난다. 수술실이 싫어서가 아니라 기준 없는 구조가 두려워서. 해결책은 개인 각오가 아니다. 이 문제를 마음가짐으로 풀려는 순간 같은 실패는 반복된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신규를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고 구조로 보호하는 시스템. 1. 단계별 투입 기준. 2. 허용 가능한 실수 범위. 3. 속도와 안전을 분리한 평가. 4. 질문해도 괜찮은 구조. 이게 없으면 어떤 신규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 이 영상은 왜 문제가 반복되는지, 왜 개인 탓이 아닌지를 이해하는 단계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1. 단계별 기준표. 2. 신규 투입 체크리스트. 3. 정상 속도 판단 기준. 은 따로 정리되어 있다. 이 구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신규의 3개월은 탈락의 시간이 될 수도, 성장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수술실에서 눈치 빠르다는 말의 진짜 의미. 센스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쟤는 눈치가 빨라서 잘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센스 좀 있어봐. 수술실에서 일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규 간호사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센스가 없는 사람인가? 이건 노력으로 안 되는 건가?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걸까? 1. 수술실에서 말하는 눈치는 성격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눈치는 보통 이런 이미지입니다. 사회성 좋음, 말 잘 알아듣고 빠르게 반응, 분위기 파악 잘함. 하지만 수술실에서 말하는 눈치는 전혀 다릅니다. 수술실에서의 눈치는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능력, 수술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 팀 전체의 타이밍을 읽는 능력, 지금 필요한 것을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이건 감각이 아니라 구조 이해입니다. 2. 신규가 눈치 없다는 말을 듣는 진짜 이유. 신규들이 가장 많이 혼나는 순간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구를 늦게 가져온다. 필요한 걸 말해주기 전까지 가만히 있다. 다음 단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상황이 급해졌는데도 평소처럼 움직인다. 이걸 보고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하지만 신규 입장에서는 이게 더 혼란스럽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눈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는 수술의 전체 흐름을 아직 모릅니다. 3. 눈치는 경험 압축 능력이다. 선배들이 눈치가 빨라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수백, 수천 번 같은 패턴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수술에서 이기고 다음엔 이게 나온다. 이 수술 시간대엔 항상 갑자기 바빠진다. 이 의사는 여기서 항상 이걸 요구한다. 이게 머릿속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왜 이걸 몰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왜 내 경험을 아직 안 했지? 라는 말과 같습니다. 4. 센스는 재능이 아니라 패턴 인식 능력이다. 센스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센스는 다음 세 가지가 쌓이면 생깁니다. 반복.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야 합니다. 구조화. 그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아, 이때는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정리해야 합니다. 예측. 다음 상황을 미리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한 사람을 우리는 눈치 빠르다, 센스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5. 수술실에서 말하는 센스 있는 행동의 실제 예. 센스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센스 있다고 평가받는 행동들. 의사가 말하기 전에 다음 기구를 준비함. 수술 흐름에 맞춰 세팅 순서를 바꿈. 바쁜 순간엔 말을 줄이고 움직임을 빠르게 함. 팀원들의 위치를 보고 동선을 비켜줌. 환자의 불안을 먼저 설명해줌. 이건 성격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한 결과입니다. 6. 신규는 왜 항상 눈치 없다는 말을 듣는가? 신규는 구조를 모릅니다. 수술의 큰 흐름, 병원마다 다른 기준, 의사마다 다른 스타일, 팀별 암묵적인 규칙. 이걸 아무도 명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 보면 알아. 하다 보면 느껴. 왜 그걸 몰라?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방치입니다. 7. 진짜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다. 신규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둔해서, 내가 센스 없어서, 내가 적응을 못해서.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규의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음, 흐름이 설명되지 않음, 암묵지가 너무 많음, 실수해도 피드백이 없음. 이 환경에서 누가 처음부터 센스 있게 일할 수 있을까요? 8. 눈치는 훈련할 수 있다. 눈치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규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오늘 본 수술의 흐름을 말로 정리해보기. 오늘 이 수술은 이렇게 흘러갔다. 갑자기 바빠진 순간 기록하기. 이때 왜 갑자기 정신없어졌지? 의사가 요구하기 전 단계 생각해보기. 다음엔 뭘 요구할까? 이걸 반복하면 눈치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9.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못 배운 사람이다. 수술실에서 눈치 없다는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조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패턴을 아직 못 봤다. 설명해준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성격 문제처럼 말해버립니다. 10.
신규에게 필요한 건 센스가 아니라 지도. 신규에게 필요한 건 눈치, 타고난 센스, 재능, 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 흐름 설명, 반복 훈련, 피드백입니다. 당신이 수술실에서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수술실 신규 간호사가 센스 없다는 말을 듣는 진짜 이유. 센스는 재능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너는 센스가 좀 없는 것 같아. 수술실 신규 간호사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이 말은 참 모호하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결과만 남는다. 센스 없다는 낙인. 수술실에서 말하는 센스는 개인의 성격이나 재능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는 기준 없는 교육 구조, 설명되지 않는 암묵지, 시스템의 부재다. 1. 수술실에서 말하는 센스의 실체. 선배들이 말하는 센스는 보통 이런 것들이다. 말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능력, 집도의의 성향에 맞춰 기구를 먼저 내미는 행동, 수술 흐름을 끊지 않는 타이밍 감각, 상황이 바쁠 때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능력.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한 번도 체계적으로 가르쳐진 적이 없다는 점이다. 신규 간호사는 수술 전날까지도 오늘은 뭐가 어떻게 다른 수술인지, 이 집도의는 어떤 스타일인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다. 그 상태에서 잘하면 센스 있다, 못하면 센스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2. 신규 간호사가 센스 없어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 1.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많은 수술실에는 1. 이 수술의 기본 세팅, 2. 상황별 우선순위, 3. 신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다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결국 신규는 사람마다 다른 말, 날마다 다른 기준 속에서 눈치로 배우게 된다. 눈치로 배우는 환경에서 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3. 센스 없다는 말이 조직에 남기는 상처. 이 말은 신규 개인에게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질문을 줄이게 만들고 실수를 숨기게 만들며 결국 조기 퇴사를 앞당긴다. 실제로 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말한다. 제가 못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을. 4. 센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센스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기준과 설명을 통해 만들어진다. 수술별 기본 흐름이 정리되어 있고 집도의별 차이가 공유되며 신규가 실수해도 복귀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신규는 눈치가 아니라 이해로 움직이게 된다. 이해가 쌓이면 속도가 생기고 속도가 쌓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센스라고 부른다. 혹시 지금 센스 없다는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 신규 간호사가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 기준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당신이 될 수도 있다. 간호사가 사직하는 이유. TOP 6. 현장에서 반복되는 진짜 이유들. 간호사는 왜 이렇게 많이 그만둘까? 이 질문은 더 이상 개인의 인내심이나 책임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직의 이유를 살펴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환경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1.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 부적응. 간호사 사직 이유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원인은 과도한 업무량이다. 특히 신규 간호사에게는 업무 부적응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능력 부족보다는 업무 구조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충분한 교육 없이 즉시 현장 투입. 2. 인력 부족 상태에서 1인당 업무 과중. 3. 실수에 대한 높은 책임, 낮은 보호장치. 이 환경에서 간호사는 빠르게 현실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업무 부적응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의 결과다. 2. 교대 근무와 회복 없는 근무 형태. 간호사는 교대 근무가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입사한다. 그러나 사직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교대 자체가 아니라 회복을 고려하지 않은 근무 설계다. 1. 연속 야간 근무. 2. 예측 불가능한 근무표. 3. 휴식 없는 스케줄 변경. 이러한 근무 패턴은 수면 장애,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빠르게 앞당긴다. 문제는 근무 형태가 아니라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 방식이다. 3. 조직 문화와 직장 내 괴롭힘. 간호사가 사직을 결심하는 데 있어 조직 문화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권위적인 분위기, 감정 노동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화, 그리고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는 태움과 비공식적 압박은 간호사의 심리적 안전을 무너뜨린다. 1. 질문하기 어려운 분위기. 2. 실수에 대한 공개적 비난. 3. 보호받지 못한다는 감각.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는 간호사라도 지속 근무가 어렵다. 조직 문화는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직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다. 4. 역할 대비 보상에 대한 불균형. 간호사들이 말하는 보상 문제는 단순히 급여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다. 핵심은 역할과 책임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1.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책임. 2.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3. 높은 긴장도와 감정 노동. 이 모든 역할에 비해 보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간호사는 조직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먼저 떠나게 된다. 보상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다. 5. 누적되는 번아웃과 소진. 번아웃은 하루 이틀의 피로가 아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가 누적되며 나타나는 정신적 정서적 소진 상태다. 1. 출근 생각만 해도 지침. 2. 실수가 늘어난 것 같은 불안. 3. 직무에 대한 무기력과 냉소. 2단계에 이르면 간호사는 더 이상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번아웃은 개인의 회복력 문제가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구조의 결과다. 6.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생애주기 변화. 경력이 쌓일수록 간호사는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 1. 육아와 돌봄. 2. 가족 책임. 3. 자신의 건강 문제. 하지만 교대야간 중심의 근무 구조는 이러한 생애주기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 결국 많은 간호사들이 임상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사직은 포기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 간호사가 사직하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하다.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의지를 소진시키는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업무량, 근무 형태, 조직 문화, 보상, 번아웃, 삶의 균형. 이 6가지는 각각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간호사를 점점 임상 밖으로 밀어낸다. 간호사 사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버텨라는 말이 아니라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수술실에서 근무해본 간호사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같은 경력, 같은 수술 경험을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 말이다. A 병원에서는 일 잘한다, 믿고 맡길 수 있다 는 말을 듣던 간호사가 B 병원에서는 느리다, 센스가 부족하다 는 평가를 받는다. 과연 이 차이는 간호사 개인의 능력 차이일까? 나는 오랜 기간 수술실 현장과 교육 현장을 오가며 이 질문을 수없이 반복해서 마주했다. 결론은 분명하다. 수술실에서 일 잘함의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병원이 만든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수술실에서 일 잘하는 간호사의 기준은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면 잘한 거야. 그건 알아서 해야지. 보면 알잖아. 이 말들은 기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기준이 아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곧 평가가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뜻이다. 숙련자 A위 기준, 수간호사 B위 기준, 집도의 C위 기준. 이 기준들이 서로 다를 때 그 사이에 있는 간호사는 매일 정답 없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같은 수술실이라도 병원의 운영 철학에 따라 잘하는 간호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1. 속도 중심 병원. 수술 회전율, 준비 시간 단축, 빠른 상황 판단. 여기서는 빠른 손과 눈치가 능력이 된다. 2. 안전 중심 병원. 체크리스트 준수, 확인 과정 중시, 감염 관리. 여기서는 확인하고 멈출 줄 아는 간호사가 능력이다. 3. 의사 중심 구조, 지시 수행 능력, 즉각적 반응, 말수 적은 간호사, 간호 중심 구조, 팀워크, 사전 준비, 상황 공유 능력, 즉 같은 행동도 병원에 따라 센스가 되기도 하고 느림이 되기도 한다. 신규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어디까지 알면 되는지, 실수했을 때 어떻게 수정되는지 이 순서와 경계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술실에서 진짜 위험한 구조는 알아서 해 라는 말이 통용되는 환경이다. 알아서 한다는 말은 기준을 이미 아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말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수술실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준이 말이 아니라 체계로 존재한다. 신규에게 지금은 이것만 하면 된다 는 선이 있다. 실수는 개인 평가가 아니라 시스템 보완 포인트가 된다. 교육은 가르침이 아니라 보호장치로 작동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특별히 뛰어난 간호사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간호사가 오래 남는다. 수술실에서 오래 일하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 간호사를 바꾸려 애쓸수록 이탈은 빨라지나 반대로 기준을 정리하고 순서를 만들고 판단의 부담을 구조로 나누면 간호사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일 잘하는 간호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있는 구조에서 만들어진다. 수술실에서 일 잘한다 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시스템의 결과다. 간호사가 잘해서 굴러가는 수술실이 아니라 잘 굴러가도록 설계된 수술실에서 간호사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오늘도 누군가는 내가 부족한 걸까 자책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 수술실에는 기준이 있는가? 다들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